쏟아지는 기술 뉴스 속 진짜 중요한 것만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레이더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속 AI 칩들이 이제 전선을 버리고 빛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인터넷을 놓던 시절 처음엔 오래된 구리 전화선으로 신호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광랜,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유리 섬유로 빛을 쏘는 광 케이블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속도가 자릿수째에 뛰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아주 작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 GPU 수만 개가 한 몸처럼 계산하는 그 거대한 방 안에서 칩과 칩을 잇던 구리 전선이 조용히 빛으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던 광 케이블이 이제 칩 바로 옆까지 파고든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얘기가 부쩍 뜨거운지부터 짚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스펙트럼X 포토닉스라는 네트워크 스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스위치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많은 칩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교통정리하는 장치인데 이 제품이 빛으로 통신하는 방식을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숫자를 보면 감이 옵니다. 가장 큰 모델 한 대가 초당 409.6 테라비트를 흘려보내는데 이는 800기가비트짜리 포트를 512개 붙인 용량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발표만 하고 마는 콘셉트가 아니라 2026년 하반기에 실제로 파는 상용 제품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빛으로 대화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진열대의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한 회사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신호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빛 통신 부품을 실제로 만들어 붙이는 일은 세계 최대 위탁 생산 회사인 TSMC의 광 패키징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위에 광 부품을 얹고 3차원으로 쌓아 하나로 묶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그 어려운 걸 대량으로 찍을 채비가 됐다는 뜻이죠. 게다가 엔비디아 혼자가 아닙니다. 통신 칩의 강자인 브로드컴도 같은 방향으로 달리며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못을 박듯 말합니다. 빛으로 가는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구조적 필수라고 말입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멀쩡히 잘 쓰던 구리 전선을 왜 버리려 할까요? 구리에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호를 더 빠르게, 더 많이 밀어 넣으려고 할수록 그 신호가 멀쩡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뚝뚝 짧아집니다.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차를 조금씩 늘릴 땐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 미어터지면 속도가 확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접촉 사고가 납니다. 게다가 차가 많을수록 엔진열, 즉 발열도 커지죠. 구리 전선이 딱 이 상태입니다. AI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증하면서 구리라는 고속도로가 물리적으로 꽉 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갑니다. 빛의 이점은 지연 속도, 그러니까 신호가 도착하는 순간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점은 세 가지. 한 번에 훨씬 많이, 훨씬 멀리, 그리고 발열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옆 건물에 서류를 보낼 때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게 구리라면 광 케이블은 그 내용을 통째로 빛에 실어 유리관으로 쏘아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짐이 무거울수록 지치고 땀이 나지만 빛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실어도 지치지 않고 열도 거의 내지 않죠. 같은 힘으로 더 많이, 더 멀리, 더 시원하게. 이게 빛의 무기입니다. 그럼 이 빛을 다루는 부품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그 실리콘, 반도체 칩을 만드는 바로 그 재료 위에 빛이 다니는 길을 아주 가늘게 새겨서 만듭니다.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 실리콘에 새긴 빛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도시로 치면 전기가 다니던 회로 위에 빛 전용 수로를 나란히 파 넣은 셈입니다. 전자가 흐르는 구리 배선과 빛이 흐르는 유리 물길이 같은 칩 위에 공존하는 것이죠. 예전엔 광통신 장비라고 하면 커다란 별도 상자였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손톱만 한 칩 위에 통째로 새겨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작아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빛으로 대화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빗대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변조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켜짐과 꺼짐으로 깜빡이는 빛으로 번역하는 편지를 쓰는 손입니다. 다음으로 그 빛이 지나갈 길인 도파로가 있습니다. 편지를 실어 나르는 좁고 매끈한 유리 파이프, 우편 배송로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도착한 빛을 다시 전기로 읽어내는 광검출기가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 뜯어 읽는 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밝히는 빛 자체를 만드는 레이저 광원도 함께 들어갑니다. 쓰고 보내고 읽고 이 세 동작이 빛 통신의 뼈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방금 그 빛 부품 세트를 광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스위치 칩에서 저 멀리
기판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칩에서 광엔진까지는 여전히 구리 전선이었고 바로 그 구간이 전력과 발열을 잡아먹었죠. 코패키지드 옵틱스, 줄여서 CPO의 발상은 단순합니다. 문 앞에 두던 광엔진을 칩 바로 옆 같은 책상 위로 끌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스위치 칩과 광엔진을 하나의 패키지 위에 나란히 얹죠. 그러면 전기로 달려야 하는 구리 구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그 지점부터 곧장 빛으로 갈아탑니다. 구리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구리로 달릴 거리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게 터졌을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무르익었습니다. 첫째, AI 클러스터가 GPU 수만 개를 한 몸처럼 묶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거대 AI는 칩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수천 수만 장을 붙여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돌립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건 그 칩들끼리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하나가 부서 몇 개일 땐 복도에서 소리쳐도 되지만 수만 명이 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면 사내 통신망 자체가 병목이 됩니다. 칩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폭증하니 그 길을 구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구리가 버틸 수 있는 물리적 한계에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앞서 봤듯 구리는 속도를 올릴수록 신호가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지는데 데이터 센터의 렉과 렉 사이는 생각보다 멀거든요. 짧게 쳐도 몇 미터, 길면 수십 미터를 건너가야 합니다. 예전 속도라면 구리로도 그 거리를 버텼지만 지금 AI가 요구하는 속도에서는 구리로 그 거리를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에 대형 트럭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다 아예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이죠. 속도를 포기하거나 거리를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구리는 더 이상 답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전력이 곧 비용이자 땅 문제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그 상당 부분이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를 칩에서 칩으로 나르는 데 쓰입니다. 짐을 옮기는 데만 힘의 절반을 쓰는 셈이죠. 이 낭비를 CPU로 줄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전력 효율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고장 없이 도는 가동 시간은 약 5배 길어지고 네트워크가 충격을 견디고 되살아나는 복원력은 약 10배까지 좋아지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넓은 부지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니 전기를 덜 먹는 빛통신은 안 하면 못 버티는 선택이 됩니다. 마침 넷째로 TSMC 같은 곳의 광패키징, 제조 생태계도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만큼 성숙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채널에서 하나씩 다뤘던 조각들이 마침내 합쳐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AI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때 못 읽어 굽는 메모리월과 HBM을 다뤘습니다. 칩 안과 바로 근처의 대역폭 문제였죠. 또 그 계산을 전용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커스텀 AI 반도체도 다뤘습니다. 연산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칩과 칩 사이, 멀리 떨어진 두뇌들을 잇는 대역폭, 즉 인터커넥트입니다. 오늘의 CPU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안에서 굶지 않게 빠르게 계산하게 이제 칩끼리도 시원하게 대화하게 하는 것, 이 셋이 다 맞물려야 데이터 센터 전체가 하나의 AI 팩토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개념으로 취미나 실무에서 뭘 해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은 광트랜시버라고 부르는 정의 신호를 빛으로 바꿔 광 케이블로 내보내는 작은 부품을 개인도 어렵지 않게 구합니다. 이걸 쓰면 흩어진 여러 대의 로봇이나 엣지 기기를 광 이더넷으로 묶어 하나의 미니 클러스터처럼 돌릴 수 있습니다. 창고 곳곳을 도는 로봇들이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한 곳에 모아 함께 판단하게 만드는 식이죠. 구리 랜선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고 케이블도 지저분해지지만 광 케이블은 가늘고 먼 거리도 끄떡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전환을 훨씬 작은 규모에서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소박한 예도 있습니다. 집안에 작업용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큰 영상 파일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그 사이를 광 케이블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방과 방을 가느다란 유리 섬유 한 가닥이 있고 그 안으로 빛이 파일을 실어 나르는 것이죠. 두꺼운 구리 랜선을 벽을 따라 힘겹게 끌던 방식과 달리 얇은 광 케이블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거리가 멀어도 속도가 잘 유지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CPU만큼 통합된 건 아니지만 빛으로 데이터를 나른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우리 손이 닿는 자리에서도 빛으로 대화하는 경험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는 대신 오늘의 그림을 한 문장으로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칩을 잇는다는 건 곧 전선을 깐다는 뜻이었습니다.
구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얼마나 두껍게 하고 어디까지 늘릴지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이 바뀝니다. 칩을 잇는다는 건 전선을 까는 일에서 빗기를 놓는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를 실어 나르던 시대에서 광자를 흘려보내는 시대로 발밑의 재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던 광 케이블이 결국 칩의 바로 역까지 도달한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전기로 계산하고 빛으로 대화하는 그 경계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면 우리 채널에는 오늘 퍼즐의 나머지 조각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AI가 왜 메모리 앞에서 굽는지를 파고든 메모리월과 HBM 강의, 그리고 빅테크가 왜 자기 전용 두뇌를 직접 그리는지를 다룬 커스텀 AI 반도체 강의입니다. 이 세 편을 나란히 놓고 보면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한 몸으로 조립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에서 굶지 않게 빠르게 계산하게 그리고 서로 시원하게 대화하게 그 세 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 레이더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기술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